어머님,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제 딸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세요. 하영이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린,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떠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이미 하영이를 버렸어. 우리는 너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 여보, 제발 나를 용서해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영이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하영이는 제 딸이잖아요. 당신의 좋은 부인이 될게요. 이제 집안일도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딸도 사랑하며 잘 키울게요. 한 번만 저를 받아주세요. 린, 이젠 너무 늦었어. 내가 나를 냉정하게 버리고 돌아섰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야. 하영이도 우리 가족도 널 받아들일 수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마. 내 딸에게 너 같은 끔찍한 여자가 엄마가 되도록 할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감히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해? 하영이를 두고 떠나버린 내가 이제 와서 엄마라니?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추잡한 인간아. 너 같은 것은 우리 집에 단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어.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생각 말고 당장 나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자로 이제 곧 70의 나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농촌에서 남편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농사일과 새 아이 키우고 나니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죠. 그러던 중 아들이 40이 가까워지도록 결혼을 미루고 있을 때는 걱정도 많았답니다. 그러다 베트남에서 며느리 린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인연이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 고통, 그리고 상처. 그 속에서 제 아들은 상처를 안고도 꿋꿋이 아이를 키우고 저희 가족은 그런 아들을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영이라는 사랑스러운 손녀는 우리의 작은 위로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희망과 상처가 오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때로는 그 배움이 너무 쓰라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생을 농촌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도시로 떠났고 아들만이 우리와 함께 남아 농사일을 도왔죠. 다행히 몇 년 전 마을 근처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 문제는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답니다. 상민이가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곤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농사일을 마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다 순자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자와 함께 천천히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상민이 대체 언제쯤 장가를 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 결혼 준비할 체력도 떨어질까 걱정이야. 그런데 상민이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꼭 말을 돌리니 속이 타들어가. 그러게 말이야, 영자야. 상민이도 벌써 40이 다 되어가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시집 오려 하겠어? 다들 도시에서 살려고 하지. 요즘은 다들 베트남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잘 살고 있더라. 맞아. 그런 얘기 나도 많이 들었어. 우리 마을에서도 베트남 며느리들 많이들 맞았다고 하더라. 근데 상민이가 과연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할까 싶어서 내가 얘기를 못 꺼냈어. 왜 안 하겠어? 미희도 베트남에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아이 낳고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이장님 아들도 그렇고 둘이 벌써 둘째 아이까지 낳았잖아. 이장님 며느리가 농사일에도 소질이 있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검소하고 마음도 착해서 이장님이 만나기만 하면 칭찬이 떠나질 않으셔. 그러니 상민이한테도 한번 물어나 봐봐. 순자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얘기해 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워했지만
상민이 나이 생각하면 더 미룰 수도 없는 일이었죠. 상민아, 너도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됐다. 아버지가 너한테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내가 장가가는 모습 좀 보고 싶구나. 아버지, 결혼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농촌으로 시집 오겠어요? 다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그리고 누나가 자꾸 나보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요. 누나야, 자식 키우고 집안일에 지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결혼은 내 인생에서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 너무 혼자서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고민이 이해되면서도 그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남아 외로워질까 걱정됐어요. 며칠 뒤 다시 순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 며느리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영자야, 상민이한테 얘기해봤어. 응. 조심스럽게 얘기해봤는데 상민이가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은 것 같아. 누가 농촌에 시집을 오겠냐며 자신 없어 하더라고. 요즘 다들 베트남에서 며느리를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봤어. 얘가 말해준 집들 얘기 좀 해보지 그랬어. 상민이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보라 해. 정말 괜찮을까? 상민이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내 말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데 지난번엔 결혼 얘기만 간신히 꺼내고 외국인 며느리 얘긴 꺼내보지도 못했어. 그럼 내가 아는 사람도 소개소에서 베트남 처자를 맞았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아는 결혼 소개서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순자의 말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설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의 말을 전하며 베트남 처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상민아, 요즘 베트남에서 며느리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우리 마을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너도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엄마, 제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농촌에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내가 결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결혼 소개소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결혼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단다. 순자 이모도 도와줄 수 있으니 같이 한번 가보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상민은 고민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야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많이 걱정하시니까. 아들이 마침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순자와 함께 국제결혼소개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제가 자꾸 권하니 결국 따라 나섰죠. 순자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데리고 소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소개소 내부는 깔끔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담을 받으러 온 듯 보였습니다. 소개소 직원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어떤 분이 결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우리 상민이 장가갈 나이가 꽉 찼어요. 좋은 분을 소개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베트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한국에 잘 적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후보분들의 프로필을 보여드릴게요. 직원이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어색한지 팔짱을 끼고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한 사진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린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참 인상이 좋아 보여요. 그래. 그럼 이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상민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네. 이린이라는 분이 괜찮아 보인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소개소 직원도 우리에게 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린은 25살로 아들보다 15살이 어렸습니다. 베트남에서 농업일을 도우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린의 성실한 모습에 끌린 듯 했죠. 아들은 린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저는 속으로 아들이 드디어 결혼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소개소에서는 린과의 첫 만남을 위해 베트남 방문 일정을 잡아주었고 저와 아들은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베트남의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활기찬 분위기에 조금 놀랐어요. 아들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린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소 측에서 마련해준 장소에서 린과 처음 대면하게 되었죠. 린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들은 첫눈에 린에게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린은 한국어를 조금 배우기 시작한 상태라 짧지만 정확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에 조금 놀랐는지 밝게 웃었습니다. 한국어를 벌써 공부하고 계셨네요. 대단해요. 네.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첫 만남은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린은 성실해 보였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도 린과의 대화에서 큰 호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만남 후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의 신혼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린이 한국에 와서도 우리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린이 독립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전체를 새로 꾸미는 일이었죠. 남편도 신혼집을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저는 린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안 곳곳을 신경 쓰며 준비했습니다. 린도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해. 신혼은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을 거야. 린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니 저는 마음속으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에서 린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아들보다 15살 어린 린은 한국에 처음 오는 것이라 많이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 린을 집에 맞이했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는 듯 했죠. 린, 너도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어려울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익혀가면 돼.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린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고 한국식 가정에서의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린이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봐.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린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린에게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었죠. 린이 한국에 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린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린,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 여보, 미안해요. 나 그냥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집이 많이 낡아서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으니 아무 도움도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린은 말하는 도중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왜 이제야 말했어? 부모님이 그렇게 어렵다면 도와줄 방법을 나와 함께 찾아보면 되잖아.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한국에서 나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탁까지 하는 게 미안해서. 아들은 고민하던 끝에 결국 저희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린이 친정집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집이 많이 낡아서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큰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린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린이 많이 속상해하는 모양이구나.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아. 린도 우리 가족이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하고 린도 이곳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거야.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린이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린의 친정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큰 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린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로 고맙다며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전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린의 친정에 도움을 주고 며느리가 마음 편히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린은 좀처럼 일어날 기미가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침밥을 혼자 준비했죠. 남편도 내심 불편했는지 입을 굳게 다문 채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린이 이제는 아침밥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적응하는 중이라도 한국에 온 지 꽤 됐잖아. 적어도 아침에는 좀 도와줘야지. 엄마는 또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해야 할 텐데 린이 온 이후에도 엄마가 거의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아참.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눈치를 살폈고 아들은 그 말이 신경 쓰였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린도 이제 막 적응해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젠 좀 나아질 거예요. 적응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도 바쁘고 엄마도 힘든데 린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 순간 잠에서 부스스 일어난 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린은 남편의 말을 들은 듯 서러워하는 표정으로 주방 문 앞에 쪼르륵 서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일어났어야 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삼켰고 아들은 그런 린을 보며 그녀를 감쌌습니다. 린, 괜찮아. 아버지도 그냥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돼. 우리가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니까. 린은 눈물을 참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둘째 딸 민영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영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리 집을 찾아와서 농사일을 돕곤 했죠. 그런데 그날 민영은 눈치 빠르게 집안 분위기를 살피더니 린이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새언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봤는데 농사일도 안 돕고 살림도 안 하고 너무 겉도는 것 같은데요. 민영아, 린이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서두르지 않고 가르쳐야지. 하지만 엄마, 한국에 시집 온 지가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을 해야 한다니요. 모든 가족이 다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린이 정말 아무 역할도 안 하잖아요. 창민 오빠는 왜 린을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잘 모르면 오빠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렇게 곱게 모셔만 두고 다들 고생하고 있는 모습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민영의 말을 듣고 있던 린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영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린은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민영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아, 내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어쩌다 한번 와서 보고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린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긴 해?
너 지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민영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난 그저 다들 힘들어 보이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린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야지. 한국에 시집 왔으면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하는 거잖아. 그 정도 각오는 있었겠지.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린도 힘들어. 넌 모를 거야. 이 나라에 와서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가족도 모두 떨어져서 살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잖아. 너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쉽게 말하지. 민영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고 결국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말 서운해요. 나는 그냥 오빠 부부가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해준 것 뿐인데 어쩜 저렇게 자기 와이프 편만 들어요? 저는 민영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아, 상민이도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너한테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겠지. 린이 안타까워서 괜히 너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야.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조금씩 린을 도와줘야 하는 거니까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민영은 저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린이 빨리 적응해 주길 바라면서도 가족 간의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가족은 정말 모두 기쁨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과 불만이 모두 잊혀질 정도로 임신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죠.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린을 바라봤고 저도 그동안의 고민을 모두 내려놓고 순수한 기쁨에 젖었습니다. 린, 정말이야?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네, 여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아들은 린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과 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드디어 우리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구나. 상민아, 앞으로 린을 잘 돌봐주고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한다. 네, 엄마. 린이 몸이 편해야 아이도 건강할 테니까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웃음을 감추지는 못하더군요. 린의 임신 소식으로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린이 임신한 이후로 제 상황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피곤하다며 거의 모든 집안일을 내려놓았고 임신 초기에는 무리하면 안 되니 제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됐어요. 초기가 지나고 안정기가 찾아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린은 상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몫은 모두 제게 돌아왔어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체력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린의 상태를 보고 미안한 듯 다가와 주방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엄마, 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무래도 임신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상민아, 나도 린이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이젠 집안일도 전부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린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꼼짝을 하려 하지 않네. 임신한 며느리한테 일하라고 잔소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안해요, 엄마. 그래도 린이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무리하면 안 되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 엄마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아들은 그러면서 농사일에 각종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들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죠. 몇 달 후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러운 손녀 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영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어요.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딸 정말 예쁘죠?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그럼 하영이가 우리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줬어.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구나. 린도 출산 후 몸조리를 하며 차츰 건강을 되찾았지만 몸조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돈을 벌러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린이 식탁에 앉아 말을 꺼냈죠. 여보, 저 이제 일을 좀 해야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돈을 벌어야 베트남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린을 쳐다봤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아직 하영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딸도 아직 어리고 꼭 지금 일을 해야 할까? 당신은 나가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 네, 여보. 하지만 제가 일을 해야만 베트남에 있는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저도 좀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갑자기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상했지만 졸지에 제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당당히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베트남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실망스럽기까지 했어요. 린, 하영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내가 나가면 하영이는 누가 보니? 내가 보라는 거야?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린이 일하겠다고 나서는 건 예상 못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엄마가 하영이 좀 봐주시면. 엄마, 농사일은 이제 쉬세요. 엄마 몫까지 제가 할게요. 엄마는 집에만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답답했지만 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린은 일을 나가고 저는 손녀 하영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린이 일을 마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계속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고 베트남 말로 끊임없이 통화했어요. 심지어 하영이에게는 별다른 관심도 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제가 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린, 너 요즘 너무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니? 하영이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소홀하면 안 돼. 어린 아이는 엄마 사랑이 필요한 거야. 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베트남에 있는 가족이 걱정돼서 통화하다 보니 자꾸 내 가족이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에 내 딸이 있어. 하영이에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시기야. 내가 사랑으로 옆에 있어 줘야지. 언제까지 통화만 할 거니? 린은 그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제 속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녀 하영이가 벌써 3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린은 여전히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퇴근도 점점 늦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스마트폰을 붙잡고 베트남어로 통화하느라 바빴죠. 하영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린이 퇴근 후 또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린, 이제 그만해.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하영이는 내가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내팽개치고 일만 다닐 거면 엄마가 무슨 소용이 있니? 린은 갑작스러운 제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안 하면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낼 수 없어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겠어요?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건 하영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영이를 혼자서 볼 수가 없어. 내가 엄마잖아. 내가 하영이를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내가 하영이를 돌봐야 하니? 린은 서운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영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돈을 보내야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린,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젠 한계야. 내가 하영이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 일을 줄이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도록 해. 아니면 차라리 그만두고 살림을 맡아야지. 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부모님께 돈을 보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살림도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일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속이 답답해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로 인해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린이 갑자기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에는 아들과 린 사이에서 벌어진 대화였죠. 린이 침울한 얼굴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친정 아버지가 지금 너무 아프세요. 큰 병에 걸리셨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보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들은 린의 눈물을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린, 아버님은 지금 어떤 상태야? 그동안 당신이 걱정이 많았겠어. 아버님 치료비는 내가 마련해 볼게.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 거야? 아버지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수술을 미루고 있어요. 이러다가 돌아가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시면 제가 베트남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하고 올게요. 그래. 하영이와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빨리 아버님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다녀와. 아들은 저에게 말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린에게 건넸습니다. 린은 그 돈을 받은 뒤 잠시 후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베트남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며칠만 가서 병간호를 해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 간다고? 많이 편찮으시니? 그런데 하영이는 어떻게 하고? 어머님, 제 아버지가 아프시잖아요. 제가 며칠만 다녀오면 되니까 그동안 하영이를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꼭 가봐야 해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린, 일을 줄이고 하영이를 보겠다더니 이젠 나한테 하영이를 맡기고 떠나겠다는 거야? 돌아오면 일은 그만두던지 하고 하영이는 내가 봐야 한다. 알았지? 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갔다 오면 다시 잘해볼게요. 하영이도 제가 키울게요. 지금은 친정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시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세요. 저는 결국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며 린이 떠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린은 며칠만 베트남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린이 돌아오면 이제는 하영이를 린이 돌볼 거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린이 베트남에 다녀오겠다고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연락이 없을 때는 그저 바쁘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린에게서 소식은 없었고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린의 전화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린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분명 며칠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영이도 이렇게 두고 떠나더니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아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린의 친정에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린의 친정과 연락이 닿았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린이, 지금 아버님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베트남에 간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거기 있나요? 린의 친정에서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린. 아니, 여기 온 적 없어요. 린이 내가 아프다고 말했나요? 그럼 린은 어디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손에 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 베트남에 가지 않았다니. 그럼 린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며칠 후 이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아 보였고 그는 다소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이거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제 베트남 며느리에게 들은 건데 린의 행실이 좀 수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상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린이 한국에 와서 다른 남자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며느리 말로는 그 남자가 한국에 있는 베트남 남자인데 두 사람이 가끔 몰래 만났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럴 리가.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이런 일이. 이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 씨, 나도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저도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이장의 말을 듣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린을 찾아 필사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 끝에 드디어 린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함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 장소에 도착했고 멀리서 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나와 아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아들은 혼란에 빠져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들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만 돌아가세요.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린, 하영이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널 기다렸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떠나서 아버님 병원비를 가져간 것도 용서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 돈 우리가 힘들게 모아서 내 아버님을 도우라고 준 돈이잖아. 그런데 너 이렇게 다른 남자랑. 그 순간 린은 차가운 표정으로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무슨 돈이요? 여보, 나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린이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내가 받은 수천만 원. 그 돈으로 당신 아버님 병원비를 낸다고 했잖아. 그때 내게 눈물까지 보였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분명 그 돈을 줬어. 린은 아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있으면 이미 부모님께 보냈겠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너를 믿었고 사랑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편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난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으니까 그만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에 빠진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린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린,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하영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니? 아이를 버리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까지 거짓말을 해? 내가 무슨 권리로 그 돈을 가져가고 저 착한 내 아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에게 이런 못쓸 짓을 하고 너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에게 부끄럽지도 않니? 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돈은 받은 적 없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영이와 상민이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저한텐 새로운 삶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끓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린, 제발 다시 돌아와줘. 하영이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 린은 아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사람과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이제 당신과 하영이는 내 삶에서 지워졌어요. 그만 포기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린을 향해 두 손을 떨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너는 정말로 엄마가 될 자격도 아내가 될 자격도 없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짓밟고도 후회도 하지 않다니.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널 참아가면서 너가 우리 가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희생했는데 정말 후회스러워. 넌 천벌을 받을 거야. 천벌을 받고 이 순간을 후회해도 소용없게 해주겠어. 린은 내 분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한 번 아들과 나를 쳐다보더니 남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린, 제발 돌아와줘. 제발. 저는 그런 아들을 안으며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린의 배신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린 순간이었죠. 린이 배신하고 떠난 후 아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린을 잊지 못한 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나는 그런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하영이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민아, 너 아직도 린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니? 그 여자, 내 딸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났어. 그런 여자를 이 집 안에 다시 들일 수는 없어. 맞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건 너도 봤잖아.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린을 다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하영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린이 잘못한 건 알지만 하영이에게 엄마 없이 자라게 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영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린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나도 남편의 말을 이어받아 아들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장민아, 내가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린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영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여자는 너도 하영이도 책임질 마음이 없었어. 하영이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두면 안 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지만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장의 며느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고 곧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사실 린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린이 그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린이 일하면서 번 돈과 상민 씨에게 받아간 돈 모두 그 남자에게 빼앗겼다고 해요. 지금 린은 빈털터리가 되고 그 남자 빚까지 떠안았다고 해요. 아들과 나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린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린이 베트남에서도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도 이미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도 키우지 않고 떠났다고 해요. 그 사실을 듣고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벌써 알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고 떨리는 손을 감싸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장의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린이 돌아오더라도 이 가족을 위해서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린은 이미 2번이나 아이를 버렸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이해했고 아들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린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에 얼굴은 말라 있었고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제 딸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세요. 하영이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분명 안타까웠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 그녀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린,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떠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이미 하영이를 버렸어. 우리는 너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 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용서해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영이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하영이는 제 딸이잖아요. 당신의 좋은 부인이 될게요. 이제 집안일도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딸도 사랑하며 잘 키울게요. 한 번만 저를 받아주세요. 아들은 그녀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단은 굳어졌습니다. 린, 이젠 너무 늦었어. 내가 나를 냉정하게 버리고 돌아섰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야. 하영이도 우리 가족도 널 받아들일 수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마. 내 딸에게 너 같은 끔찍한 여자가 엄마가 되도록 할 수는 없어. 나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해? 하영이를 두고 떠나버린 내가 이제 와서 엄마라니?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추잡한 인간아. 너 같은 것은 우리 집에 단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어.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생각 말고 당장 나가. 린은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우리는 그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초라한 행색으로 다시 문 밖을 나섰고 우리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내보냈습니다. 린은 그렇게 우리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떠났습니다. 처음엔 그 상처가 너무 컸고 특히 아들은 한동안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워낙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기에 그 슬픔을 묵묵히 견디며 점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영이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로서 하영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하영이에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내며 한 번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영이에게 온 마음을 쏟으며 딸에게 더없이 따뜻한 아빠가 되었죠. 하영이는 그런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영이가 웃을 때면 집안이 환해지고 아들도 함께 웃으며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손녀가 아빠의 품에 안겨 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사랑스럽게 자라며 우리 집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린이 떠난 자리를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억지 인연을 만들어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장민아, 엄마는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영이도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보여. 억지로 다시 누군가를 만날 필요는 없단다. 내가 하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엄마는 알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하영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랑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영이가 내 전부니까 지금처럼 잘 키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생겼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그 기쁨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억지 인연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아들이 하영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들과 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린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상민이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내며 딸 하영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영이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빛이자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물론 아들을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한 것이 마음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상민이에게는 하영이가 있고 그 둘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지금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떠오른 생각들이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저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할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